상표법 위반 제약회사 상표 사용 무죄 판결 이유는 판매와 소비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상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표는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의 표시를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게 됩니다. 상표 등록을 마친 상표는 등록상표가 되는데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번원 없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무단으로 자신의 상품에 표시하였다가 상표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실무상 상표권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상표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처분 신청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침해 행위의 중단이라는 결과를 이끌 수 있어 상표권자에게는 유리한 절차라고 볼 수 있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상표 사용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표법 위반 사건의 진행 방향을 보면 상표권자가 등록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경고장이나 내용 증명으로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가처분 및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단순히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악의적으로 상표법 위반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 포착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억울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형사처벌이 두려워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게 된다면 상당히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물어주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표법 위반죄는 특허권 침해의 경우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공소 제기 및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재판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만일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섣부른 합의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펼쳐 문제 상황을 타개해야 합니다. 우선 상표법 위반이 성립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유효한 상표권이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타인의 상표 사용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여야 하고, 상표권 보호 범위 내에서 상표가 사용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상표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섣부른 대응보다는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법률사무소 AL의 조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낸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A제약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종 드링크 음료를 판매하게 되었는데, 해당 음료의 B제약 주식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B제약 주식회사 측은 자신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A제약 주식회사가 무단으로 사용할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A제약 주식회사가 3종 드링크 음료를 판매하면서 해당 음료의 판매원 설명이 적혀있는 부분에 B제약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표시하여 판매원을 특정하였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AL의 상표법 위반 전문 변호사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법리를 포착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 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품과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AL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표장을 3종 드링크 음료의 병 뒷면에 표시하였고 보관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유통기한, 판매원 등의 설명이 적혀있는 부분에 단순히 판매원을 특정하기 위하여 해당 표장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표장의 크기가 소비자의 눈에 쉽게 띌 정도에 이르지 않고
3종 드링크 음료 모두 제품의 명칭이 병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비제약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제품 판매원을 나타내려는 목적을 넣어 제품의 출처를 알리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상품의 출처 표시로 사용된 경우라면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표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그러한 사용이 아니라 단순히 판매원을 표시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표장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무죄를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AL의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형사처벌의 위기 속에서 AL의 상표법 위반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문제 상황을 말끔하게 해결하게 되셨습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은 상표로서의 사용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동일 유사 여부에 대한 문제, 독점권 부여의 문제, 선사용권 인정의 문제 등의 다양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상표법의 법리와 판례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무 경험 및 성공 사례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상표법 위반 사건의 전문 변호사가 24시간 카카오톡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신속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셔서 친절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